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베트남에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사모님부터. 베트남에 오게 된 이유는 한 번은 우리가 해외 생활을 한번 해보자 생각하다가 이제 친정 오빠가 여기 이제 조재원으로 계셔서 오빠가 있으세요? 네, 사모님은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남편 주재원 아, 가장 좀 남편 주재원이시면은 대기업? 대기업.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두 분 다 AIS 보내시는 거죠? 네. 선택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 저는 여기 온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어요. 저는요. 학교를 한 3군데 정도 사실 인터뷰를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2군데를 저희가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를 선택한 이유는 차이점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입학을 하는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굉장히 원만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코로나 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학교를 보지 못했었거든요. 전적으로 이 입학 시스템에 있어서의 학교의 생활을 저희가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한국 코디네이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고, 두 번째는 또 인터뷰하는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이 직접 해주셨어요. 교감 선생님이 직접 인터뷰를 해주시면서 굉장히 많이 격려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좋은 얘기도 많이 해줬고, 그래서 제가 마음적으로 이런 학교라면 아이들 처음 낯선 곳에 보낼 때 잘 적응할 수 있겠다. 부모된 네. 교감으로 여기가 굉장히 안정감 있게 느껴졌다라는 거. 네, 그게 이제 선택의 이유였고, 한 가지만 또 좀 말씀드리면 교육 마인드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모든 학생들에게 이제 평등하게 교육을 제공해주겠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 마인드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국제학교 보면은 한국 분이 상담을 좀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AIS는 그런 분이 없으셨었나요? 교감 선생님이 한국 분은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교감쌤은 이제 호주 분이시죠. 네, 네. 그리고 한국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직접 계셔서 네. 그분이 저 같은 경우 영어가 능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중간 코디네이터 역할을 너무 잘 해주셨죠. 그래서 그 코디네이터 하시던 분이 이제 통역도 해주시고, 통역도 교감 해주시고. 선생님이 직접 상담도 해주시고, 네. 그랬었구나. AIS가 한국인 그 담당 선생님이 되게 좋으세요. 네.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 이제 원활하게 의사소통도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도 바로바로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저도 그분이 많이 설명을 해주셨고, 그분이 가려운 부분도 많이 긁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학교를 지원하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가려운 부분이 어떤 게 가려웠어요? 일단은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이제 한국어를 원활하게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저도 이제 원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딱 저의 가려운 부분이고, 먼저 내가 소통이 돼야지 애들을 잘 다니게 내가 도와줄 수 있다. 학교 보낼 때 개인적으로 통역을 대동해서 갈 수도 있었고 했는데 학교에 가면 당연히 코디네이터 분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학교에 코디네이터가 있다는 거는 이제 알고 있었죠. 왜냐면 애들이라는 학교가 그 주재원들이 되게 처음에 많이 가는 학교라고 외부에서도 소문이 나 있고, 그래서 AIS가 뭐가 좋고 뭐가 잘 되어 있는지는 이미 저도 들었죠. 그래서 한국인 통역 그분이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이제 아이들이나 뭐 엄마들이 처음 왔을 때 그 소개나 뭐 여러 가지 다리를 놓는 역할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만족해요. 그리고 즉각 답이 와요, 항상.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영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학교로 왔는데, 그렇게 일 처리를 잘 해주시는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계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 일이 있을 때 저 선생님한테 가면 뭔가 해결을 좀 해주실 수 있겠다. 그런 두려움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켜 주셨다는 것 같아요. 지금 자녀분이 몇 학년이세요? 저는 이제 한국 나이로는 4학년, 1학년. 여기서는 지금 2월 5, 그러니까 월로 잘려가지고 이제 2월 5로 되고 8월 29일생이라서 정말 간반의 차이로 이제 며칠까지 되는 건데요? 8월 31일까지. 한국으로 치면 그렇죠. 12월 29일생이 그렇지.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한국으로 치면 그 그래서. 학년에 12월 29일생. 네, 걱정을 좀 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아래로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학교에서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거기서도 학교 선생님께서 그럼 좀 관찰을 해보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피드백을 주셨기에 그냥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모님은 자녀분이? 저는 2월 2랑 2월 5. 저희는 2월 2랑 한국으로 치면 4. 10월 11월생이에요. 그럼 4학년, 1학년? 2학년, 5학년. 2학년, 5학년?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으로 따지면 1학년, 4학년, 네, 이제 4학년. 2학년 되고 5학년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희는 10월, 11월생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빠른 애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늦은 애가 돼버린 거고 그 학년에서 생일이 늦은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학년에서 생일이 빠른 애가 돼요. 나름 그러면은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피지컬이 좀 차이가 나겠네요. 어렸을 때는 생일에 좀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첫째랑 이 첫째랑 거의 10개월 차. 그럼 자녀가 지금 학교에는 몇 년째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1년 반 정도. 1년 반. 한 1년 반 보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만족해요.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따로 시키는 것도 자신이 없었고 저도 일단 목표는 소박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이가 그냥 영어만 하고 가고 좀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공부를 안 시키지도 않고 그렇다고 많이 시키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영어를 못하는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나름 스트레스 안 받고 영어를 배우고 너무 또 그렇게 또 못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그 밸런스가 잘 맞아서 저는 만족해요. 완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호치민에만 국제학교가 52군데예요. 정식 인가가 나져 있는 게. 근데 실제로 이제 다른 국제학교들도 비교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학비는 어떤 것 같아요? 조금이 비싸다고 하는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해요. 아,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52개 국제학교에 비해서는 많이 비쌀 거예요. 아,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프라이머리가 돈으로 한 3천만 원은 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내시고 계시는 게 그럼 한 3천만 원은 넘는 인당? 것 같아요. 네네. 연애? 네. 근데 S랑 BIS는 더 비싸다고 알고 있어요. 아니, 정확하게 ISBS 한 4천만 원 들어가요. 그러면 저희도 3천이 넘지 않을까. 아, 저희는 처음에 이제 등록할 때 할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한꺼번에 일시납을 하게 되면 몇 퍼센트 할인을 얼마나 할인돼요?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3%인가 3%? 전체 은행 이자보다 좀 작은 건데? 그리고 또 이게 학년이 좀 올라갈수록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제 학년이 어릴수록 좀 더 저렴하고 점점 학년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렇게 폭을 넓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는 정확하게 금액은 좀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저희는 이제 사실 저희는 주재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 7천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진짜 비싸네요. 네, 그래서 학교를 결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학교를 선택했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이제 이 학교의 장점, 딱 장점만. 일단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절대 한국 교육에 대해서 비판적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제 소신에서는 아이가 조금 창의적이고 좀 자유롭고 또 아이가 좀 이제 자존감도 키워나가면서 할 수 있는 학교를 보내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1, 2학년을 대안학교를 보냈어요. 또 여기를 딱 보냈을 때 일단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 다른 학교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만 봤을 때는 다양한 경험이 있다는 거. 또 아이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데는 막 잘해야만 이렇게 착출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는 뭔가 경쟁보다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준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았다. 그게 장점입니다. 다양성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떤 게 장점이셨어요? 우리 큰애는 이제 한국에서 3학년 1학기까지 공부를 해오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한국식 교육에 좀 길들여지네요. 근데 너무 이제 풀어지는 것도 싫고 저는 어느 정도는 잡아주고 그렇다고 너무 공부를 많이 시키지 않는 학교를 바랬는데 AIS가 딱 그 중간 지점이에요. 공부도 시키고 그렇다고 막 시켜서 애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진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애들에게 기회를 주자 취지라 이렇게 뭐 행사의 완성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애들이 너무 즐겁게 참여하고 이 시기에 애들은 사실 자기가 잘하든 못하든 참여를 하면 잘한다고 좀 느껴요. 저희 큰애는 자존감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어떤 순위의 애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뭐 체육이나 이런 모든 좀 활동에서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고 그렇다고 영어를 아예 못 배워가지고 애가 막 수업 시간에 헤매는 애도 아니고 저는 그냥 제가 지금 상황에 너무 만족해요. 둘째는 넌 좀 알아서 따라와라. 근데 이 둘째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뛰어나면은 발견을 못했는데 여기를 와서 영어가 되게 빨리 늘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AI의 저학년 이제 커리큘럼의 장점이
이렇게 파닉스를 좀 정교하게 시킨대요. 아. 그래서 이제 파닉스 공부를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A도 몰라서 들어갔던 애가 네. 지금 말하고 듣고 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 진짜 아. 저도 요 보태자면 정말 한글을 조금 읽다가 온 둘째예요. 그리고 영어는 뭐 거의 ABC도 뭐 알까 말까? 그런데 지금 이제 책을 읽어요.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좀 공부머리는 둘째 좀 덜 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구사하는 거 보면 일단 저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뭔가를 배우고 학습하는 데는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유연하게 진짜 언어를 언어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언어가 공부가 아니라.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아이들에게 성취 동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장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져오는 숙제들도 사실은 너무 괜찮아요. 우리 2월2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봤을 때 이거 어렵네, 이거 풀 수 있을까? 근데 애가 풀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날은 되게 쉽다, 재밌다. 그리고 난이도 조절도 좀 학교에서 조금 해주는 것 같고 2월2가 학교에서 얘가 뭔가를 배우고 있구나. 그리고 그걸 애가 잘 성취하구나.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공부 많이 시킵니까? 저는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인지 막 외우게 하고 막 뭔가 결과물을 막 이런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이가 정말 자연스럽게 이것을 습득할 수 있는 그게 어찌 보면 호주식 교육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떠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경험하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또 실험하기도 하고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아웃풋을 얘기한다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딱 중간 학교예요. 네. 소문에도 그렇지만 아이가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시키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주도적인 게 오면은 자기가 숙제를 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물론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아닌데 또 거기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잘하든 못하든 굉장히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줘서 아이들이 좀 그런 성취감이 좋은 것 같아요. 네. 학교 갈 때 뭐 어려운 건 없으셨어요? 서류는 근데 아. 다 어렵지. 서류는 덜 어려웠어요. 진짜? 뭐 한국에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도 꽤 있잖아요. 또 벌써 많죠. 번역은 기본이긴 한데 공증은 기본은 아니거든요. 근데 공증을 해야 받은 되는 학교는 학교들이 있었어. 네. 우리는 어렵지는 않아. 호주 그 AIS 국제학교 이제 오스트레일리안 인터내셔널 스쿨이잖아요. 거기가 그 커리큘럼은 어떤 거를 어떻게 쓰는지. 그러면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하이스쿨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지는 홈페이지가 가장 정확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잘하는 애라고 생각이 안 들지만 입이랑 귀가 빨리 트였어요. 맞아. 저도요. 네, 외국인이 아, 유일한 한국인이야 지금. 그래서 음. 빨리 트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저는 저학년들에게 파닉스를 배우기에 좋은 학교가 AIS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케이. 자, 다른 학교에서 전학 오는 경우가 좀 있나요?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개인 사정으로 전화가 오는 것이지 무엇인가 공부를 더 하려고 배움을 얻고자 오는 것 같진 않아요. 반대로 AIS에 있다가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디 학교로 많이 가나요? 뭐 우리가 아는 세컨더리를 가면은 B 학교나 I 학교로 좀 많이 가요. BIS, IS. 네. 네. 한국 학교로 가는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그거 한국 학교는 세컨더리부터는 시험을 봐요. 맞아. 쉽지가 않아요. 초등학교는 추첨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중학교부터는 시험을 봐요. 그래서 아.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에 2명이 이제 정원이 난다. 티오가 그러면은, 난다. 네, 티오가 난다 그러면은 그냥 2대 2명만 뽑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순으로.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미리 들어가야죠. 공부로 승부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각 나라의 비율, 학생들. 비율은 12% 정도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네. 물론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많고 또 그 사이에 이제 각각의 이제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고 아이들이. 저도 한 번은 이게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의 커터진가라고 의심이 들 만큼 베트남 애들이 많이 보였는데 이제 알고 보면 그 아이들이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뭐 대만이나 이런 국적 인도도 있고 애들이 다양하게 맞아요.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터제는 지켜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국인이 4-5명이 있어요. 한 22에서 25명 사이에. 그렇지만 이제 베트남 애들이 워낙 영어를 잘해서 맞아요. 네, 베트남 저는 사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으면 국토제가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아요. 한국인 아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서적인 앙족감은 좀 있거든요. 자, 호주 국제학교잖아요. 호주 사람은 얼만큼 비율이 될까요? 비율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일단 교사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다 학교를 다니는 것 같고 어떤 것 같아요? 비율? 교사들이 다 호주 출신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뭐 캐나다. 또 있어요? 차후에 대학교까지 보내실 거잖아요. 대학교를 지금 그냥 개인적인 부모, 당연히 애들의 성향과 성적과 모든 부분이 다 받쳐줘야 되고 하겠지만,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 지금의 생각으로는 아이를 대학교를 어디를 보내시고 싶으세요?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보내고 싶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교 네. 보내고 싶어요? 네. 둘째는 여기서 입학을 처음 한 거라 네. 되지만 12전을 버틸 수 있을 확률은 없고요. 첫째는 아예 이제 3특도 안 되고 12축도 안 되고 해서 첫째는 왜 3특이 안 돼요? 지금 12살이라 안 돼요. 네. 아니, 주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렇구나. 음. 뭐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뭐 그치. 이럴 기회가 주어진다면 3특은 노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12특이든 3특이든 어쨌든 저는 한국에서 학교를 보내고 싶어요. 네. 저는 일단 모든 상황도 봐야 되고 여건도 봐야 되고 경제적인 부분도 봐야 되고 그래서 남편하고 얘기를 하기로는 매 1년이 되는 때마다 항상 좀 돌아보면서 결정을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들이 저는 가능하다면 저는 사실 외국으로 학교를 보내고 싶고 그런데 여러 가지 안 된다면 그냥 뭐 아이가 원하는 학과, 대학은 상관없고 학과를 뭐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주로 어느 나라 친구들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학교 내에서? 그래요. 큰애는 한국 애들이랑 많이 어울리죠. 어울려요? 예. 음. 하지만 뭐 외국 애들을 배척하거나 애들 부담스러워서 안 노는 게 아니라 한국 애들이 옆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친하게 지내는 무리 돼 이제 축구 경기나 이렇게 단체로 놀 때는 베트남 애들하고도 섞여서 많이 놀아요. 하지만 주로 한국 애들하고 놀죠. 둘째는 아예 이제 한국 친구가 여자애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양하게 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둘째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큰애처럼 한국 애들하고 조금 놀아서 조금 더 정서적으로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여의치 않잖아, 사정이. 한국 애가 남자애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냥 학교 가기 싫다는 얘기 안 하고 다니는 것만 해도 저는 기특합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여기 저희가 제일 좋았던 거는 또 아이가 왔을 때 영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옆에 이제 영어가 잘 되는 한국 친구를 멘토처럼 이렇게 짝을 맺어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아이가 잘 소통이 되지 않거나 수업 시간에 좀 못 따라갈 때 항상 이 친구가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 좀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아이는 이 친구를 좀 의지하면서 잘 적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한국 친구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그룹이 지어졌지만 지금은 이제 아이 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팀에서는 베트남 친구, 그다음에 일본 친구, 그리고 우리 아이 이렇게 해서 4인 1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팀 프로젝트 할 때는 당연히 얘네들끼리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소통을 잘하고 또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놀 때는 또 한국 친구들이 결국은 또 이렇게 만나게 되는 부분도 있고 네,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학부형들끼리 많이 만나시죠? 그 다른 나라 학생들의 그 학부형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만날 기회는 많이 없나요? 왜냐면 엄마가 영어가 되는 분은 사실 다국적으로 많이 만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저는 아니기 때문에 한국 엄마들과 많은 정보를 교류하면 전형적인 한국 어머니시네요. 맞아요. 네. 그 말이 맞아요. 자, 국제학교를 다니는데 영어 관련해갖고 학원을 뭐 보내시거나 이런 게 또 따로 있을까요? 보내세요? 아니 공교롭게도 안 보내는 엄마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 저도 안 보내고 다들 뭐 자녀분들이 영어를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굳이 안 보내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 보내시는 거 아니세요? 천천히 가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애가 학교에서 보면은 7시
반에 스쿨버스를 타서 집에 4시 넘어서 들어오거든요. 그럼 너무 긴 시간에 그렇게 있는데 학원까지 보내버리면 애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고학년 우리 첫째도 영어를 거의 모르고 왔거든요. 그렇게 모르는 애가 적응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학원까지 보내버리면, 그러니까 제 마인드로는 그게 애가 너무 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적응하고 천천히 가자, 여유 있게 가자. 온 지 얼마 안 됐다. 학원 안 보내고 벌써 1년. 정말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진짜 잘하는 아이들을 비교하지 않고 1년 반이 된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정말 아무 불편함 없이 생활을 하고 있고 선생님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거는 글쎄요, 저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도 사실 학원 안 보내요. 그거 안 하려고 여기 왔거든요. 아이들 학원 안 보내려고. 근데 아이가 엄마 그냥 나 이 정도 해도 돼. 자기한테 되게 자기 만족도가 높아서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필요하면 얘기할게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뭐 괜찮은 것 같아. 좀 지켜봐야죠. 한국에서 이제 왜 특례 입학 해가지고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뭐 주변에 당연히 뭐 어머니들 있으시겠죠. 근데 그분들의 자녀분들을 이렇게 뭐 가끔 소식을 들으면 적응을 잘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못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뭐 그쪽에 대해서 뭐 좀 들으신 게 있는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한국에 적응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그 적응하기 힘들다라는 게 과연 어떤 관점인지, 이게 학습적인 건지 아니면 관계적인 건지. 그러니까 관계적인 부분에서는 적응을 나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 지금 너무 아무것도 없는 낯선 곳에 와서 아이는 지금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모국으로 돌아갔을 때 관계적인 부분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학습적인 부분으로 얘기한다면 한국식 교육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겠죠. 아마 엄마 나 그냥 다시 외국으로 갈래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보는 거랑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베트남에 와가지고 아이들이 생활하고 하는 거랑 한국에서와 여기서의 가장 큰 차이점 한 3가지만 딱 뽑아주세요. 한국에서는 이제 큰애가 3학년 1학기까지 하고 왔는데 사실 제가 시험에 좀 집착을 했어요. 1년에 몇 번씩을 봤기 때문에 제가 사실 점수에 많이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하나라도 틀려오면 화를 냈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수업 시간이나 뭐 시험 볼 때 학교에서 과제를 할 때 좀 긴장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다고 이제 담임 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음이 조금 많이 낮은 상태에서 여기를 왔어요. 왜냐면 이제 영어는 또 내 영역도 아니고 국제학교가 또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가 사실 무엇을 배우고 내가 뭘 코칭해야 될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서로 아이의 역량에 맡기기 때문에 이 아이가 뭐 되게 많이 마음에 또 안정감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는 혼자 고군분투하겠죠. 근데 제가 일단 많이 아이에 대한 기대치를 더 많이 내려놨어요. 한국하고 여기하고 뭐가 가장 크게 다른지, 아이를 학교를 보내봤을 때 전체적인 나의 라이프 생활 그리고 학생의 라이프 생활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달랐고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안 좋았는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한국에서도 저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학교 보내는 일이 주 일이었어요. 학교 끝나면 또 아이와 함께 있는 게요. 왜냐면 한국에서도 학원을 예체능밖에 안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온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았어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 남은 시간이 저의 좀 자유시간이긴 하지만 그 후에 또 아이들 케어하고 보통 엄마의 그 삶은 달라지진 않았는데 일단 제가 마음속으로 불안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한국에 돌아가서 이 아이가 한국에 있는 그런 학교에 적응하려면 지금 이렇게 한국 교육을 많이 내려놓으면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은 있지만 불안함만 있을 뿐 불안감은 있는데 아이들이 지금 워낙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만족해요. 앞으로도 저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렇게 생활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직장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는 사실 좀 쫓기듯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좀 생활은 불편해요. 확실히 생활은 불편하지만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여유가 있다라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아이들도 사실 뭐 근처에 놀이터를 가든 운동을 하러 가든 생활 환경은 한국이 이제 정말 탁월해요.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그런 환경들이 불편하지만 오히려 아이와 그래서 부모가 시간을 굉장히 잘
많이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나이대 아이들하고의 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